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5팀 발표자 조준영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제작한 제품을 소개하기 전에 기존의 문제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기존의 문제점으론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국방부에서 훈련생들과 군인들에 대한 총기 사고 안전에 대한 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점. 두 번째는 국내외 훈련소나 예비군 훈련소, 실탄 사격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총기 사고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총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완전히는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의 자료를 보시면 총기에 대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훈련소나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사고뿐만이 아니라 실내 실탄 사격장과 같은 곳에서도 총기에 대한 허술한 보관, 1차적인 안전장치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난 및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총기에 대한 안전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개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우리의 장치를 통해서 군대에 대한 걱정 가운데 총기 사고와 인명 사고에 대한 안전 보장이 가능해질 것이고, 총기를 사용하는 공간에서 총기 사고를 원청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총기 사고를 전면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훈련생들과 군인들의 훈련용 총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 방법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 아이템 한 줄 소개입니다. 즉, 이러한 점들을 활용해서 사업 아이템이 바로 설치형 건어인데요. 즉, 총구 쪽에 사람 인식 센서를 달아서 총알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제품이며, 또한 서브 모터를 활용해가지고 총알의 입구를 막아 총알이 나가지 않도록 막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기능 및 기대 효과입니다. 지금 첫째, 총기 사고의 예방함으로써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총기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해져 외부 사람들의 사용을 막을 수 있게 되며,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개발한 장치를 통해서 저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던 이런 국방부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 고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연구와 총기에 대한 고도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고대합니다. 저희의 실현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총의 총구에 적외선 카메라 모듈을 달 거고요. 그 후에 메디타이프라는 프로그램과 적외선 센서를 통해 사람임을 인지하고, 사람임을 인지하면 신호를 서브모터에 보낸 후 서브모터에 따라 신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런 메디타이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의 관절과 지금 이 옆에 있는 적외선 센서가 사람이 내뿜는 적외선을 감지하게 되고, 이 둘의 값이 참일 경우 1이라는 신호, 즉 사람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 총구를 맞게 됩니다. 먼저 저희 왼쪽을 보시면 간단한 전장 설계도입니다. 즉, 라즈베리 파이에 서브모터를 연결하고 그 서브모터를 통해 입구를 막는 건데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비비탄 총이 아니라 실탄을 기준으로 제작한 프로토타입 디자인이기 때문에 총구를 막을 때는 디스크 브레이크의 원리와 카메라 셔터 원리를 활용하여 총구가 점점 줄어드는 형태로 제작을 했고, 재질은 고무 형태이며 이 총알의 회전력을 감소시키면서 총알을 막게 되는 구조입니다. 프로토타입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왼쪽을 먼저 보시면 사람을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총구가 지금 막고 있지 않는 모습이고, 옆에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총구를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차별점입니다. 저희의 차별점으론 기존의 총의 일반 장치와는 다르게 1차 물리제어 장치의 제거 이후로 훈련소 내에서 총기 사고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이런 2차 전자개발 장치를 통해서 인명사고를 제로화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실탄 사격장과 같이 총기를 사용하는 장소에서 기존보다 더 원청적인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총기 약탈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해지고, 그에 대한 예를 들어 탈레반의 미국 무기 약탈 사건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익 구조입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재료를 납품받을 거고, 그 납품받은 걸 통해서 설계 후에 제작하고 국방부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즉, 대규모로요.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PMC 사업과 나머지의 머신러닝과 모델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더욱더 상품화할 수 있는데요. 즉, 저희는 이런 수익 구조를 확장시켜 그들의 심신을 케어해주는 최종 사업 확장 형태인 PMC를 통해서 국내외 국방부와 장기간 계약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총기 내의 사용자에 대한 방대한 양을 통해 머신러닝 등의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희 국내 시장 규모입니다. 즉, 주 고객은 국방부로 설정할 거며, 그리고 국방부의 총 예산은 51조 원 형태로 교육 훈련과 시설, 군수 전반 시세에 1,552억 원 상당의 시장 규모로 이 안에서 책정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다음은 시장 전망인데요. 즉, 연도별 재원은 2020년 50.2조 원에서 2025년 67.6조 원까지 늘릴 예정이고,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집단 무기 중심의 기술 집약적 구조로 정예화가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이제 첨단 무기로서의 재편성을 통해 투자 의지를 내비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상 고객 및 판매처인데요. 저희는 이제 국방부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때문에 예상 고객은 국방부이고, 그 외 일반인들도 사용한 실탄 사격장, 그리고 세계 각지의 군부대 훈련소, PMC가 구축될 경우에는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맺어서 이제 세계 각지의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며, 그 밖에는 사냥용 엽총 사용자 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마케팅입니다. 즉 저희는 이렇게 인플루언서들에게 비용을 주고 총기 사고에 대한 관심과 예방을 일깨워 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썸트렌드나 이런 네이버 데이터 랩 등과 같이 사이트를 활용해서 군부대 총기 사고에 대한 사람들의 여론과 인식을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국방부의 신속 시범 사업 획득 사업을 선정해서 유리한 입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범 획득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군에서 구매를 하고 이런 시범 운용을 하여서 군사적 활용성이 확인되면 그 결과를 민간에 피드백을 하여 군 소요에 따라 추가 양상 및 정식 런칭화 시작할 것입니다. 전식 런칭화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속 시범 획득을 통해 저희 아이템이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접하 있을 것이라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저희의 성장 전략과 확장 가능성인데요. 즉 첫 번째로는 이런 머신러닝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총기 연구와 총기에 대한 고도화를 하고 이로 인해 데이터를 상품화할 것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수류탄, 장갑창 등의 모든 군부대 시설에서의 전자제어 시스템까지 확장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분야를 거쳐서 군인들의 심신을 케어해주는 PMC 형태로 갖출 거고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시켜서 각국의 군대의 대상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입니다. 즉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센서를 반응해서 감지해서 닫게 되고 없으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의 팀원 소개인데 여러분 즉 군대는 누구나 다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이택승 군과 이 송영직 군은 이번 연도에 군대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곧 빨리 가시는 분은 이제 마케터 분이신데 9월 달에 가시게 되거든요. 이렇게 저희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방부의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이 제품을 만들므로써 더 안전과 훈련에 있어서 행복을 더욱더 느낄 수 있게끔 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부대에서 실탄 훈련용 총기를 개발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았지만 일단 이거는 전쟁용으로는 아니어도 먼저 저희가 훈련소 같은 거나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일단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사전에 방지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신문 자료를 보게 되면 우발적인 사고든 혹은 너무 힘들어서 자살 사고와 같은 일방적인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군에서 정말 대처를 쉽게 바로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런 일반 실탄 사격증 그런 곳에서도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더 눈에 띄게 요즘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용 총기를 개발하기에는 런칭하는 시간도 저희가 고려했을 때 차라리 일단 기존에 있던 총기에다가 총알이 나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방지를 해서 그 후에 예방 차원으로 해두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얻어서 고도화된 무기라고 이거는 예시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거는 다양한 사용자 경험에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 총알을 발사하고 발사되었을 때 실수에 대한 데이터를 다량으로 확보를 해서 만들어 놓은 예시나 혹은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거는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한 번 더 논의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지금 제가 그때 두 가지 형태로 보여드렸는데요. 총구를 막으면 당연히 압력차로 인해서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비비탄 총으로 보여드렸을 때는 압력차가 있어도 얼마 되지 않고 그냥 발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는 처음에 메인 포인트로 잡은 게 첫 발사를 할 때 예방을 해서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거에 먼저 포커싱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발사될 땐 물론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점을 방지하고자 실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디스크 브레이크의 원리와 카메라 모듈 형태의 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직접 사람을 인식했을 때 그 적외선 센서와 그리고 서브 모터에 달려있는 카메라 모듈 형식의 센서를 통해서 막아가지고 압력차를 최소한 막을 수 있는 유압의 차이에 따라서 그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유압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가 멈추게 되는 그런 디스크 브레이크 형태를 최소화 형태로 해서 그걸 만듦으로써 최소한 그 유압의 형태로 압력을 줄이게 된다면 총알이 폭파하는 현상까지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그 오른쪽에 저희가 그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를 제시해 둔 것입니다. 오발대 선착장이나 이슈가 잤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발사되지 않으면 완전히 방지. 물론 그럴 수 있죠. 총기 사고가 직접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발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단 사례에서는 오발해서 직접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조현병 환자나 그런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이슈화가 조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앞에 있을 때만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보완해야 한다는 점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사각지대에 따라서 카메라가 사람을 비췄을 때 발사하는 관절과 적외선 센서를 더 다양화해서 시각을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면 이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